지난번 나가노메이의 불륜 사건을 다룬 특집, 일본 차세대 국민 여배우의 양다리 불륜, 두 개의 침대편에선 사건의 전말과 타임라인, 그 상대 다나카 케이는 누구인가, 주간지의 급습과 보도의 파장, 다나카 케이의 일방적인 해명, 김무준의 드라마 분량 조정, 나가노메이의 침묵 등을 다뤘습니다. 이후 미리 예정된 제작 일정들이 겹쳐 몇 주가 흘렀지만 그 사이 여러 후속 보도들이 쌓여갔는데요. 이 사건은 기존의 불륜 사건과는 분명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본 차세대 국민 여배우의 양다리 턴제 불륜의 속편, 마성의 여자편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사건을 쉽게 정리하자면 작년 9월 제보를 받은 주간 문춘의 잠복 취재 시작, 10월에 증거자료 입수, 12월에 놀이공원 데이트, 올해 4월 7일과 16일 나가노의 선배 배우이자 유부남, 두 아이의 아빠인 다나카 케이와의 밀회, 15일엔 한국 배우 김무준이 나가노메이의 집에서 숙박을 한 정황, 이렇듯 남성들이 나가노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양다리 불륜 특종을 문춘이 4월 23일에 터뜨렸고 24일 나가노와 다나카의 소속사가 동시에 부정,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보시죠. 그로부터 3일 뒤인 4월 28일 나가노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 올라이트 니폰 크로스에서 이런 멘트를 합니다.今後はこのようなことのように다나카의 관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빙빙 돌리는 사과와 5월 1일엔 다나카 케이 역시 자신의 유료 회원 전용 블로그에 사죄문을 올립니다만 즐거운 술자리에서 경솔했다. 팬에게 불쾌감과 걱정을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한다. 내겐 아내와 아이가 있다. 가족을 지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연극의 힘을 믿고 싶다. 라는 등 역시나 술자리에서의 경솔함 정도로 축소한 발언이 나왔고 이틀 뒤 도쿄에 소재한 극장 클레어에서 다나카가 공연하는 연극 쾌활한 유령의 막이 오르죠. 覚えてるよ。どれほどゲームが下手くそで勝てないとどんなに不機嫌になったか。 딱 잡아떼고 커리어는 지그시 순조롭게 라는 전략인데요. 여론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 봐 별일 없었다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끝? 이렇듯 뭘 믿고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라는 판단의 축을 사이에 두고 각자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있던 그때 취재력에 불을 지피고 있던 문춘이 첫 기사 후 2주가 지난 5월 7일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라는 나가노의 드라마 캐스터의 대사까지 인용하며 새로 공개된 이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의 라인 메시지를 담은 후속타를 때립니다. 사실 2주 간격은 좀 길죠. 왜냐면 이건 문춘이 기다렸다가 터뜨린 것이 아닌 당시의 사진과 증언만으로 구성된 1차 보도에서 확증 자료와 신뢰도를 보강하기 위함이었고 라인 대화 제공자를 통해 자료 진위를 철저히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문춘 측은 자료 제공자를 어디까지나 다나카의 지인으로 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례적으로 그 제공자의 코멘트도 기사에 포함했습니다. 본인들과 소속사는 불륜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건 스폰서나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 더군다나 다나카는 40대의 성인이며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 가족을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배신인지 충분히 인식할 터. 이 메시지를 보면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라고 말이죠. 때는 1월 말 다나카는 나가노의 집에서 반동거 상태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정말 귀엽다 메이 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다 나가노의 집에 도착하자 그 문제의 집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다음날 아침 나가노는 촬영을 갔고 오후까지 나가노의 집에서 자고 있던 다나카에게 나가노가 라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약 2달 후인 3월 어느 날 이 메시지에 다나카는 고양되었는지 폭풍 메시지를 보내죠.
4월쯤엔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가 찾아오죠. 하지만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둘을 더 불타오르게 했고, 이 대화 이후 4월 7일 미나토구 고급 템프라 오마카세 집에서 둘이 재회했고, 사실 거리두기라는 건 며칠 가지도 못했죠. 어떤 날엔 나가노가 다나카에게 친한 여배우 얘기를 털어놓자, 그리고 사건이 터진 직후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두 사람이 매우 당황한 기색이죠. 소속사에서 추궁받은 것도 논의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다나카의 부인이나 아들에 대한 인식이나 언급이 양측 간에 전혀 없다는 점, 즉 다나카 K의 가정에 대한 감정적 고려가 거의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오로지 위기 대응, 언론 대처 및 관계의 미래 지속만 집요하게 고민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1연계에서 소속사는 관리자이자 보호막, 동시에 광고와 작품 출연의 생명줄이기 때문이며, 가족, 언론, 팬보다도 이들은 소속사의 판단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제부터 슬슬 입을 맞추기 시작하죠. 네, 불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분명 인식하고 있죠. 절박함의 핀트가 다르죠. 다나카는 나가노와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고, 나가노는 이 난항을 타개하는 것이 우선. 이렇게 자주 술을 마시는 친한 사이라는 애매한 관계로 세팅하고, 불륜 관계는 절대 아니라고 두 사람은 입을 맞추기로 합니다. 이후 양측과 소속사들은 전면 부정. 다만 나가노 측이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한 반면, 다나카 측은 없다고 합니다. 소속사로서도 다나카 본인의 말을 믿겠습니다 라는 약간은 다른 톤으로 입장을 내죠. 사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불륜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인하는 순간 영화, 드라마, 무대극 광고가 삽시간에 날아가고, 같이 일하는 동료 배우들에게도 타격이 있겠죠. お疲れ様でした。 게다가 두 소속사는 동일하게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이 문장은 소속사의 입장이 아니라 본인의 말을 인용한 형태로, 소속사가 직접 진위를 밝힌 것이 아닌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표현입니다. 이러는 이유는 향후 발생할 법적, 상업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확실히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않음으로써 나름의 퇴로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죠. 1연계 위기 관리의 전형적인 프레임인데요.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확고하게 부정하면 책임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이렇게 믿든 말든 대중의 자유라는 알리바이성 멘트는 사실상 그 말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4월 하순 1, 2차 특종 연타를 맞은 나가노는 5월 5일 회차 라디오를 평소와 다름없이 방송했고, 5월 6일엔 버라이어티 자 세카이 교텐 뉴스에 출연도 강행합니다. 仰天ニュースぜひご覧ください。 그러나 뜻밖의 라인 메시지 특종은 5월 7일 온라인, 5월 8일엔 오프라인 지면을 통해 나갔고 상당한 충격파를 일으켰는데요. 일단 JCB와 선스타의 공식 사이트에서 나가노의 사진과 영상이 삭제됩니다. 나가노의 팬들을 통칭하는 단어는 메이트, 메이라는 이름을 영어 5월로 거기에 일본어 열을 의미하는 토를 붙여 5월 11일 메이트의 날로 기념해 왔었는데, 그간 팬들에게 SNS로 꾸준히 전해온 감사 인사가 올해엔 없었죠. 광고가 썰려나가는 판국에 SNS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건 당연합니다. 큰 데미지는 이제 시작입니다. こんばんは、長野めいです。2025年5月12日月曜日、この時間は長野めいのオールナイトニッポンクロスをお送りしていきます。 별일 없이 방송되던 나가노의 라디오 올라이트 니폰 크로스가 돌연 방송 종료가 되었고, 이유는 소속사로부터의 출연 사퇴 제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모스버거, 산토리 토리스 하이볼, 미쓰비시 중공,
ルに行きましょう。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三菱重工。 NTT, 一緒につなげビジネスドコモビジネス 크라시에 등新体験初めてのヘアマスク誕生です 대형 광고주들이 광고를 일제히 도미노처럼 쓰러뜨렸고 다음날 16일 先生私は最低の教え子です 나가노의 신작 영화 카쿠가쿠 시카지카의 무대 인사는 이례적으로 언론 출입 금지, 일반 관객만 입장한 채 행사를 진행했죠. 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 딱 한 달 전 고등학교 강당에서 진행한 무대 인사와는 차원이 다른 자세. 그나마 관계자 여러분께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 정도가 전부였고 현장엔 긴장감과 불편함이 공존했다고 합니다. 작품에 죄가 없다고는 해도 타이밍이 너무 나빴죠. 그리고 이날 SK2 始まる 일본 업체로는 가장 최후까지 버티던 SK2가 모든 곳에서 나가노의 흔적을 삭제합니다. 5월 20일엔 프라다가 엠베서더 계약을 종료했고요. 나가노의 광고 출연료는 개당 3천만엔에서 4천만엔 선, 업계에선 나가노의 위약금이 10억엔가량 될 거라는 예상이 나왔죠. 5월 22일엔 NHK의 대하 드라마 도요토미 형제에서도 자진 사퇴합니다. 다나카는 광고 스폰서 3곳 중 2개가 발빠르게 삭제 처리에 들어갔고 끝까지 버티던 카오도 5월 19일 광고를 날렸죠. 이런 와중에도 연극은 계속했고 6월 18일 주연 드라마인 어이타자이 제작 발표회에선 はい、田中圭です。皆さん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밝은 미소를 보여주면서 다나카는 노 데미지네 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다나카 K는 세계적인 포커 대회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의 사이드 이벤트인 슈퍼터보에 출전해 파이널 테이블에 진출, 3위에 입상한 것이 화제가 됐죠. 참가비는 $1,000, 1935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승까지 올랐으며 3위로 1,700만엔을 획득했습니다. 술, 여자, 도박. 이 와중에 할 건 다 하는 대담한 멘탈도 보통이 아니지만 블러핑이 중요한 포커의 세계. 다나카의 재능은 의외의 장소에서 발휘되는 걸지도, 어쩌면 3편의 광고 위약금도 한 큐에 벌어들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러니 남자들 사이에선 이 녀석은 정신적으로 무적이라며 호감을 느낀다는 댓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인으로 사는 희가 시대를 보며 대리만족을 했던 일본 남성들처럼 말이죠. 이미 포커 업계에선 여러 루트로 섭외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다나카에겐 나가노에게는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때 다나카는 우치다 리오와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는 워딩의 기사로 불륜 의혹이 불거진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냥 술자리였고 연인 관계는 아니라고 부정했죠. 코로나로 음주 모임이 금기였던 2021년엔 마시마이드 카즈가 주최한 생일 파티를 다나카의 작업실에서 열어 언론을 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나카는 늘 기용되어 왔습니다. 업계에서 호감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인데요. 짧게 10분짜리 인터뷰를 해도 성의 있게 하니 누구라도 다시 일하고 싶어 했고 그나마 문제가 있다면 술버릇 정도라고 여겨졌습니다. 허술하지만 인간적인 이미지가 있어 다나카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반면 나가노는 청순파, 불륜이 터지면 청순이라는 요소가 리스크로 간주되어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게다가 업계인들에게 나가노의 호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1년 전 잡지 인터뷰로 30분을 잡아놨다가 직전에 10분 내로 끝내라는 등 협상의 여지가 없는 업무 방식에 혀를 내두른 사례들이 많습니다. 연예계는 특히 소문이 빠르고요. 이렇게 두 배우가 서서히 몰락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문춘 기사에서 눈여겨본 게 있습니다. 이게 4월 23일, 이게 5월 7일입니다. 사진 트리밍을 해서 손잡은 장면을 추가로 공개하는 것, 그리고 라인 메시지까지 담은 두 번째 화살이 문춘의 빌드업이었고 이 화살의 관통력은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옷을 입고 인스타 라이브를 했으니 순식간에 확산됐죠. 나가노의 해명대로 사귀는 것도 아니고 불륜도 아니라면 사귀지 않는 기혼자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고 투샷을 찍을 수 있는 여자라는 이미지가 생겨버리니 기업 입장에서도 설령 명백한 불륜이 아니어도 불륜에 가까운 그레이존이라고 판단했기에 광고가 삭제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게 있다면 나가노의 새 영화가 일본 상업영화 매출의 벽인 10억엔을 넘는 히트를 친 점, TBS의 드라마 캐스터 역시 평균 시청률 10% 이상을 찍으며 잘 되었다는 건데요. 반면에 인터넷은 들끓어올랐고 이 와중에 나가노와 다나카의 후속 대응은 전무. 게다가 일본의 뉴스 정보 프로그램의 통칭인 와이드쇼가 하나같이 올해 최대급 연예 스캔들인 이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첫 보도 당일 저녁 양측 모두 부인 성명을 발표했기에 아니라더라 라는 식으로라도 다룰 수 있었을 텐데 그날 그 어떤 방송국도 보도하지 않았죠. 그나마 TV 아사히 계열 굿모닝 정도가 라디오 사과 멘트를 전한 게 전부.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굴었습니다. TBS는 캐스터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도금지 명령을 때렸고 후지TV는 시카지카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안이라면 양측 소속사도 방송 보도를 각오하고 있었을 텐데 방송사가 뭔가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정도가 아닌 복합적인 업계 권력 구도 때문입니다. 나가노 메이의 소속사인 스타더스트는 1연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형 연예 기획사로 공식 홈피만 봐도 위용이 상당하죠. 마스유키 아스코, 기타가와 케이코, 고마츠 나나, 혼다 츠바사, 카오, 사토시 오리, 야마자키 켄토, 오카다 마사키, 키타무라 타쿠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본의 전파를 장악하고 있는 주연급 배우들이 즐비합니다. 스타더스트 없이는 영화 드라마판이 돌아가질 않으니 방송사와의 유착관계가 깊고, 이들이 불륜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면 거짓말하지 마 라는 자세로 파헤치는 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되려 일본의 방송국들은요, 우린 그 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라는 스탠스를 취해 소속사가 방송국에 신세를 지는 형태를 만들고 유착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가져가죠. 그리곤 그저 빨리 잊혀졌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로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좀 악질인 건요, 압력이 아니라 알아서 기었다는 거. 하지만 시청자들은 사실이라서 방송국이 다루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임에도 알아서 눈치를 보고 긴다. 이게 일본 방송사의 현주소인 것이죠. 자니즈 사태와 후지TV 사안을 겪어도 자정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영화 무대 인사 때 언론을 걸어 잠궈 영상 자체가 없다는 것도 방송국이 핑계대기 좋죠. TV에선 영상이 없는 사건을 다루기 어려운 데다 와이드쇼라고 해도 기본적으론 보도 프로라 소속사가 부정하면 확정되지 않은 스캔들을 취재하는 셈이 되어 얼마든지 사생활 침해로 엮어서 관계자를 골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간의 1연계 불륜 사건과는 궤가 다른 게요, 과거 히가시대 마사히로, 히로스의 료코, 와타베 켄 등은 본인이 직접 불륜을 인정하거나 소속사에서 명백한 입장문을 냈죠. 반면 나가노와 다나카는 끝까지 부인하는 중이고, 나가노의 말대로 불륜이라는 물리적 증거는 없으니 다나카의 목소리로 연애 감정이 있었을지 몰라도 육체적 관계는 없다 라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찌를 틈이 잘 보이질 않았죠. 긴가민가 하는 쪽이나 골수 팬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꾸준히 소비해준 것도 어느 정도 버티기가 가능할 거란 희망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업계의 자세고요. 다나카의 부인 사쿠라의 입장에서 보면 분노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쿠라에겐 사과 한마디 없는 나가노의 모친이 집에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선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강조했으나, 둘이 라인으로 입을 맞추다가도 그때 엄마도 있었으니까 괜찮아 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 것도 이상했죠. 그 와중에 터져버린 문춘 기사로 CF는 하나하나 속아되는 가운데 업계의 기다림과는 상관없이 나가노는 TV에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캐스터 공식 인스타에서도 나가노의 사진을 볼 수 없었죠. 다나카도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역시 전파를 장악하던 여왕의 공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고, 나가노가 출연하려던 NHK 대하 드라마 도요토미 형제는 2026년 말까지 방영을 앞두고 있으니 아무리 복귀가 빨라도 그때까진 지상파 출연이 힘들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10일 여성 자신을 통해 공개된 기사엔 나가노가 거의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문춘의 사진을 유출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고, 이런 가운데 나가노의 소속사 스타더스트가 제4회 스타 오디션의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그 홍보 이미지엔 나가노의 얼굴이 없었고 아직 소속사 페이지는 살아있습니다. 아직 나가노는 창창한 나이고 그냥 꺾여버릴 수는 없으니 암중모색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6월 10일 스마트 플래시의 기사로 올해 안에 넷플릭스 드라마 촬영에 돌입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심지어 불륜 스캔들 이후에 정식 출연 오퍼가 들어갔다죠. はじめまして。マザーズサービスから家事代行に伺いました山内静香です。 2023년 미타라이가 불타다가 잘 됐으니 가능할 법한 얘기. 그러나 넷플릭스엔 스캔들 방패막이용 플랫폼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넷플릭스는 스폰서가 따로 없으니 이미지 리스크에 관대하고 글로벌 플랫폼이라 국내 여론에 덜 휘둘리기 때문인데요. 가령 2019년 마약 소지로 체포된 피에르 타키는 2021년 넷플릭스의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 2로 복귀했고, 2023년 생추어리, 2024년 도쿄 사기꾼들 등 연달아 넷플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히가시대 마사히로와의 불륜 스캔들이 터진 카라타 에리카는 2024년 극악여왕으로 컴백, 롯본기 화장실 불륜으로 떠들썩했던 와타베 켄은 2023년 토크 서바이벌 시즌2에 출연해선 渡部健俺さ週刊文春に撮られたんだ 자학객으로 눈도장을 찍더니 올해 5월 13일 매도촌의 본격 주역으로 등장했죠. 그렇다면 나가노의 넷플릭스 복귀작은 뭐가 될까요? 인터넷상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제시되는 건 일본 넷플릭스 구독자 1000만 명 돌파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도쿄 사기꾼들의 다음 시즌, 올해 후반 촬영이 잡혀있고 공개는 내년입니다. 분명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겠죠. 어쨌든 TBS 드라마 캐스터 촬영 종료 후 해외로 숨을 돌리러 나간 나가노. 이것도 여유라면 여유겠습니다만 위태로운 요인은 더 있습니다. 이번 사건 내내 회자된 건 문춘에 게재된 투샷 사진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 문춘은 다나카의 지인의 고발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다나카의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겠지만 매니저나 스태프라면 사실상 같은 편이니 그런 행동은 쉽지 않죠. 만약 이걸 흘려서 돈을 벌 심산이었어도 다나카 정도의 불륜맨이라면 화장실에도 폰을 들고 갈 뿐만 아니라 만취했어도 락이 걸려 있었을 겁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의식을 잃고 무방비 상태에서 폰에 손을 대고 열람을 할 수 있는 인물. 여기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아내 사쿠라. 하지만 평소 아내와 폰을 공유하는 일이 있었어도 불륜 중이라면 보안에 손을 써뒀을지도 모르지만 평소 다나카가 쓰는 보조 비번까지 알고 있어 풀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 초반 일본 X의 코난들은 상당수 아내 사쿠라를 유출 경로로 상정했습니다. 사회적인 말살 동기도 충분하고요. 둘째, 또 하나의 가설은 다나카에게 나가노 외에도 다른 불륜 상대가 있다는 것. 그 여자가 장난삼아 다나카의 폰을 보자 나가노의 사진을 발견했고 질투심에 제보했다면, 심지어 다수의 여성을 만나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근데 그 상대가 나가노 메이라는 걸 안 이상 폭주해버렸다. 이런 소설도 써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문춘이 캡처를 쓰지 않은 점도 의아했죠. 그냥 텍스트로 내용을 적었습니다. 가령 과거 인기 탤런트 베키의 유부남 뮤지션과의 불륜이 발각됐을 때까지만 해도 문춘이 통으로 캡처를 올렸는데 말이죠. 사실 그 이유는 문춘이 이슈를 독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캡처에 블러를 먹여도 업계 사람이라면 상대 유명인이 누군지 프로필 색조합만으로도 유추가 가능하고, 다른 미디어들도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슈의 덩어리가 커지고 광고나 방송 쪽이 빨리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누군가 몰래 폰에서 라인 대화 내용을 빼낸 경우 부정 액세스 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문춘은 제보자를 보호하고 나름의 숨고르기를 한 것이죠. 아직 쏘지 않았을 뿐 문춘의 세 번째 화살은 이미 만들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나카의 폰 속 사진은 그거 두 장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누군가에게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인 법. 그 사이 미디어들은 포스트 나가노 메이, 포스트 다나카 K의 기사를 흘리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나가노의 정상 복귀까지는 못해도 5년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두 사람의 자리는 금세 채워질지도 모르겠네요. 일본에서 사죄 회견이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멍석을 한 건만 뒤 있는 힘을 다해 돌을 던지는 그걸 연예인들은 우회적인 서바이벌로 돌파했죠. 질의응답 없이 일방적인 형식, 사죄 후 비판을 받는 대신 정보 공개는 없음. 나가노나 다나카처럼 아예 침묵하거나 히가시대 마사히로처럼 집중 포화를 맞고 산에서 자연인이 되거나요. 침묵 중인 불륜 당사자 2명에게 과연 기사회생이란 가능한 것일지 시간이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집 김효태 K였습니다.